무조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근데 뭐 크게 의미 있는 등락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뭐 다우 지수는 0.3% 올랐고 S&P 0.1, 나스닥 0.2% 정도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 날에 중요했던 건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그 큰 이슈가 좀 있었죠. 근데 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주요 은행들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았습니다.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대형 은행들에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봐야 하는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래서 채무 불이행,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어느 정도야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실적도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. 다만 조금 더 확인하면서 가자라는 이 관망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특히나 주간 기준으로 보시면 다우가 뭐 2.3, S&P 2.4, 나스닥 3.3 지난주 한 주간 상당히 많이 좀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주 후반에는 조금 쉬어가기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. 그래서 S&P를 제외하고는 다우와 나스닥 모두 다 지난 3월 마지막 주에 주간 기준 최고 상승률을 또 기록을 했다라는 것.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이게 관망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약간의 우려가 나와요. 그 월가에서 예상하는 걸 보면 S&P 500 기업들의 2분기 EPS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한 7에서 9% 정도 감소했을 것이다라는 이 컨센서스가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20년 2분기 그때 이제 뭐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러면서 전년 대비 한 32% 정도 어닝이 좀 줄었었단 말이에요. 그때 이후에 최악이라고 합니다. 다만 2분기가 실적의 바닥을 찍고 3분기에는 이 감소폭이 한 1, 2%대로 줄고 4분기에는 플러스 전환을 할 거야 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선반영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래 지금 당장 2분기 뭐 어느 정도 또 안 좋을 거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이걸 또 웃돌면 그냥 서프라이즈로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 3분기, 4분기 더 좋아진다며 뭐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. 다른 하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. S&P 500의 지금 PER이 약 20배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지금 역사적 평균이 한 15, 16배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평균이 한 17배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게 밸류에이션은 좀 고평가야.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강세로 봐야 돼, 약세로 봐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팽팽하게 줄다리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일단은 이렇게 보합권에서의 줄다리기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. 여기에서 뭔가 좀 강력한 어떤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 밖으로 그 이상으로 잘 나온다거나 뭐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트리거들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증시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잡히지 않을까, 분명하게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잠깐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대형 은행들 발표를 했죠. JP모건, 웰스파고, 시티그룹이 금요일 날 줄줄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JP모건 보시면요, 완전 서프라이즈였습니다. 지금 매출액과 시장의 예상치 비교되시죠? 실제로는 413억 달러, 전년 대비해서 무려 34.5%나 급증을 했고요. 예상 386억 달러였으니까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. 조정 EPS도 72% 급증을 했고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. 4.75달러인데 시장에서는 4달러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이게 서프라이즈였는데 주가는 0.6% 상승에 그쳤습니다. 조금 뭐랄까 좀 빡빡해요. 그죠? 이 정도면 좀 많이 한 2%, 3%는 올라줄 법도 한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. 웰스파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매출액 전년 대비 20% 증가를 했고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EPS도 67% 급증했고 예상보다 좋았고 근데 오히려 주가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. 시티그룹은 예상치를 다 웃돌기는 했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JP모건 웰스파고가 뭐 20%, 30%, 이익은 뭐 70% 이렇게 증가할 때 시티그룹은 EPS는 39%가 감소했고 뭐 매출도 1% 감소했고 뭐 이렇게 좀 나왔어요. 다만 이제 시장에서도 시티그룹은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치를 웃돌았는데
그런데도 시티그룹은 주가가 한 4% 정도 밀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는 걸로는 좀 보이기는 합니다. 다만 말씀드렸듯이 뭐 채무 불이행률이 여전히 되게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고, 또 JP 모건 측에서는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행태나 지갑을 여는 게 견고해, 뭐 생각보다 괜찮아 라는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은행들은 되게 무거운 기업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막 급등락하고 요동치고 이런 기업은 아닙니다. 근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다른 이제 빅테크주들 뭐 이런 기업들 실적이 나올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우리 하나하나 좀 같이 계속해서 봐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잠깐 저희 댓글 하나만 보고 갈게요. 우리 풋, 내가 이거 늘 볼 때마다 늘 고민하는 이 아이들, 그죠? 풋 우아 풋 아웃, 그죠? 네. 풋 앞에 그 오오가 거슬,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좀 이렇게 마음에 늘, 네, 풋아웃님, 네,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수피아님도 네,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진짜 준비한 내용 되게 많으니까요. 제가 열심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이제 월가에서는요,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특히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들도 마찬가지인데요.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약 70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7월 7일부터 12일간 한 5일 정도 한 것 같죠? 이 기간 동안 했는데,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이 서베이는 한 3개월 단위로 하더라고요. 1월, 4월, 7월, 뭐 10월 뭐 이렇게. 근데 자, 12개월 안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물었더니 지난 4월에는 지난 1월에도 약 61%가 야 12개월 내 미국 경기 침체에 빠져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이번 7월에 조사를 했더니 54%로 7%포인트가 뚝 떨어진 겁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 올해 GDP 성장률도 당초에는 0.5%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1%로 2배 정도 네, 더 높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, 그 근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. 그렇게 되면 긴축이 조금 더 완화될 것이고, 그러면 경기도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속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막 계속 높여왔었어요. 긴축 계속하면서. 그러다가 이게 이 끝부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게 침체 가능성 확률을 많이 좀 조금씩 낮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 네, 확인이 되고 있고요. 금요일날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.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7월 소비자 기대 지수 역시도 69.4를 기록하면서 저널이나 예상치가 한 61대였거든요.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뭐 소비 심리나 뭐 앞으로 경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이 전망치가 확실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. 개인이나 전문가들이나 다 경제에 대한 이게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. 다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물가가 잡혔다 뭐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, 기대 인플레이션 특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3.4로 저널이나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. 근데 이거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든다면, 뭐 경제가 활발하면 물가는 또 오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것 같은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는 뭐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경제 지표가 있었다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서학개미 분들, 앞으로 미국 증시 6개월 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? 강세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세요? 약세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세요? 그러면 아니 난 모르겠다, 그냥 지금 수준에서 그냥 중립으로 갈 것 같다,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? 강세장을 기대하지 않을까? 강세장을 기대. 네, 이게 또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. 미국 개인투자자협회에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주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알아보는 조사인데요. 이게 1987년부터 이어졌고, 이 투자 심리가 그깟 뭐 개인들의 투자 심리, 그게 뭐가 중요해? 투자 심리가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돼요. 오른다고 생각하면 주식 사는 거고, 그러면 정말로 오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투자 심리라는 게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뭐 그런 건데,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12일 날 끝난 그 주에 봤더니 앞으로 6개월 후에
증시 어떻게 될까 예상을 했더니 41%가 강세 더 올라 뭐 이렇게 답을 했고 33%가 그냥 더 내리지도 않고 더 오르지도 않고 그냥 중립 수준일 것 같아 라고 했고 지수 하락할 것 같아 라고 본 게 한 26% 정도가 됩니다. 이게 근데 한 주 전에는 훨씬 더 투자 심리가 뜨거웠어요. 그래서 이게 강세장을 예측한 게 한 46%에 달했고 중립이 29, 약세장이 24였는데 한 주 만에 이제 그 심리가 조금은 약화가 된 것 같아요. 왜? 한 주 만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. 오른 만큼 올랐다라고 본 사람들이 5%포인트에 달한다라고 보면 될 텐데 다만 이게 역사적인 평균 수준이 늘 사람들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. 강세론자가 있으면 약세론자가 있고 그 중간쯤에서 아예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늘 균형점을 맞추니까 이제 지수가 가는 건데 그동안 강세에 대한 이 평균치가 37.5 중립이 한 31, 약세가 31로 약간 조금 우세한 정도로 강세론자가 좀 더 많은데 이게 지금 41%라는 거. 지난주에는 46까지 올랐다는 거. 그러니까 확실히 강세 심리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지금 강하다라는 게 의미가 되고요. 이 평균치를 웃돈 게 지금 6주 연속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시장의 심리는 여전히 좀 뜨겁다. 그러면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또 해석이 가능한 이런 지표도 좀 나왔다는 거 그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봐야 될 텐데요. 자,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는 소매 판매, 그러니까 소비 경기를 볼 수 있는 소매 판매가 좀 있고요. 이번 주에는 주택 지표들이 좀 많습니다. 신규 주택 착공, 뭐 건축 승인 건수, 기존 주택 판매.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는 사실 주택 시장도 좀 봐야 돼요. 이게 이제 반등을 하느니 많이 막 이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주택 시장과 관련된 경제 지표는 확실히 좀 민감도는 요즘 좀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있고, 요 소비 경기는 이게 또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일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 일정 봐야 되는데요. 화요일 날 우리 금요일 날 발표하지 않았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, 모건 스탠리, 찰스 슈왑 이네가 이제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할 거고요. 방산주 로키드 마틴도 화요일 날 합니다.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할 거 수요일입니다. 테슬라, 넷플릭스, IBM, 뭐 골드만삭스, 유나이티드 항공 줄줄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. 테슬라가 간밤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주말 사이에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가 밝혔는데 사이버 트럭 생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스틴 공장에서 아마 생산을 시작한 것 같은데 뭐 가격이라던가 구체적인 뭐 출시 일정이라던가 고객에게 인도하는 일정 이런 거는 무공개를 하고 그냥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좀 알렸는데 아마 이제 하반기 지금 하반기잖아요. 본격 생산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메시지였죠. 그래서 고객 인도도 잘하면 올해 중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건데 사실 요 사이버 트랙은 테슬라의 어떤 성장 모멘텀에 있어서 성장 스토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또 부분이잖아요. 자율주행과 함께. 그래서 실적 발표 그 주간에 앞서서 주말에 이제 우리 생산 시작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실적 발표 때 이때 아마 뭐 인도량 배송량은 앞서서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준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사이버 트랙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할만하죠.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맞물려서 이번 수요일 테슬라 실적 발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뭐 그런 이슈인 것 같고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라는 얘네 지금 이제 가입자 관련돼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특히나 그 광고 요금제 그리고 그 계정 공유 단속하는 거, 그 효과에 따라서 가입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 20일 날 뭐 존슨앤존슨과 그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. 자, 이번에 항공사들도 이제 좀 실적 발표 많이 할 것 같고 21일 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, 실적 발표합니다. 요것도 이제 경기를 좀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어느 정도 물동량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 실적들 다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 잘 우리 이번 주에도 함께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나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.